여러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의 주제는 전세가입니다. 자,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매물이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전세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3월달입니다.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죠. 벌써 3월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5일 수요일이고요.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반등의 시간이 왔다. 숨겨진 소액 투자처 대공개하는 시간 준비합니다. 자, 뭐가 도대체 반등의 시간이 왔는지 제 동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저와 신성호 실장이 둘이 진행을 하고요. 10명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개별 상담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준비할 테니까요. 항상 어느 때고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DJ.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없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1년 반 넘게 지금 1년 반 가까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조금 주춤하더니 싶더니 꾸준히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 한국경제신문이죠. 매물 없어요. 12,000가구 단지도 한 달 새 전세 1억 쑥. 전세가가 1억이 올랐다는 얘기죠. 전세가 너무 올랐나? 월세 나비 효과. 자, 이렇게 지금 전세가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사실 10,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물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 전세가 왜 이렇게 오를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 파란색이 매매가고요. 이 주황색이 전세가입니다. 자, 밑에가 전세가예요.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다 우상향이죠. 매매가도 우상향, 전세가도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우측으로 상향하고 있죠. 24년 2월 19일 전국 기준으로 23년 8월부터 꾸준히 전세가가 전국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23년 8월부터 1년 이상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 지수는 23년 6월부터 꾸준히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올해 전세가가 화두다.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올 하반기에는 오히려 전세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 역전세 2년 전에 역전세 얘기가 온 지면을 그리고 뉴스에 늘상 나오던 단골 메뉴였다면 이제는 바야흐로 전세란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요. 54.06%, 드디어 이제 54%를 넘어갔습니다. 전세가는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느끼시나요? 만약에 내가 2년을 거주하고 전세를 살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못 썼어. 그래서 4년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딴 곳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나요? 내려줘야 되나요? 당연히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전세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요. 여기 이제 반포 번동 주공 1단지입니다. 번동. 주공 1단지 번동.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주공 아파트인데요. 1430세대 중에서 전세가 8세대밖에 없어요. 8세대밖에. 야, 전세가 이렇게 품귀 현상입니다. 전세가 8세대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번동뿐이 아니라, 이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여기가 5,540세대 중에 전세가 194개, 194개, 3.5%. 이렇게 큰 단지도 지금 전세가 없다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재건축 추진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또 환경 가치가 뛰어난 아파트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죠.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물량이 없고요. 자, 잠실 쪽으로 가보면은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 3지역은 다 몰려있죠. 엘스는 5,678세대 중에 전세가 310세대, 리센츠 5,563세대 중에 전세 133세대, 잠실 트리지움 3,696세대 중 119세대. 야, 전세가 지금 정말 없네요. 그렇죠? 이게 전세가 지금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아파트 단지들이 몰리고 있다. 이거는 뭐 집값이 비싼 동네뿐이 아니라 집값이 싼 동네도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너무도 유명한 헬리오시티. 여기도 9,510세대, 10세대, 9,510세대 중에서 496세대 물량밖에 없더라. 자, 이렇게 지금 전세가 상당히 드문. 이러니까 전세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가의 상승은 부동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이게 매매가의 전전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겐 위기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사는 분들은 사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전세가 계속 올라서 이사 가려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1억이고 2억이고 올려줘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큰 건 맞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세가 상승 지역의 특성은 뭘까요? 전세가 상승 지역. 자, 신규 공급이 제한된 지역, 공급이 더 이상 안 나올 지역,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교통 호재,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 이런 곳들이 전세 수요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곳들이죠.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 전세가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 안 오르는 동네도 있어. 그렇죠? 항상 전세가가 움직이게 되면요. 오르게 되면은 이게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매매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서 항상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갭이. 그런데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 그래가지고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에 별로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전세가는 오르지만 매매가가 안 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자, 전세가 패턴을 파악해라. 이건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전세가가 막 올랐다가 다시 쭉 떨어져요. 그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면서 그 이전에 최고점을 갱신했을 때 이때가 매매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반드시 매매가를 움직이는데, 그렇죠?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시점, 일정 시점이 되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오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율이 최고점을 하락했다가 최고점을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매매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물론. 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길이 보인다. 자, 정책을 아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학교가 없거나 이런 지역들, 즉 쉽게 얘기하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전세가가 오르면 곧 한 3개월,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것도 잘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지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전세가만 오른다고 해서 여기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지가 좋은 것이 사업성과 투자 수익률이 둘 다 좋을까요? 이게 보면요, 이 분당구가 이 빨간 그래프가 1번이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매매가 상승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분당이죠. 분당. 자, 매매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5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거 너무도 당연하죠.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분당구, 강남구, 영등포, 송파, 마포, 양천, 서초, 동작, 용산, 광명.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 보통 보면은 강남구가 매매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12년간 매매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분당이었다는 거예요. 분당. 그 다음에 2위가 강남, 3위가 영등포. 여러분, 영등포가 왜 이렇게 높을까? 매매가가 많이 올랐을까? 3위가 영등포예요. 영등포가 왜 많이 올랐을까요? 자, 여러분들,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죠. 2020년에서 40년까지의 도시 기본 계획,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3도심이 있죠. 3도심. 그래서 어디예요? 강남,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입니다.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 이게 3도심이라고 해요. 이 3도심에서 도심이라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영등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등포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하면 우리 보통 여의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의도는 집값이 비싼 동네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이 이렇게 집값이 안 비쌌다면 이제는 신길 뉴타운도 들어오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랐죠. 주변 영등포 지역들이 지금 다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큰 데가 영등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 지역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매매가 상승 지역들이 분당이 1위였다는 것도 참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야, 분당이 어떻게 1등이지? 1등이 강남일 줄 알았는데.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자, 수익률 1등은 어딜까요? 수익률 1등. 지난 12년간 수익률도 역시 분당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익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 이익을 낼 것인가. 이 수익률이 중요한데, 수익률 1위가 분당이고요. 2위가 아까는 강남이었는데, 매매가 상승률 강남이었는데 마포구네요. 2위가 마포고 3위가 영등포. 3위는 여전히 영등포네. 3위 영등포. 수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죠. 강남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남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강남이 7번째네요. 수익률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이 수익률 1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매가 상승률과 이 수익률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이나 용산 지역은 매매가 상승률은 높지만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남 지역도 매매가 상승률이 2위였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7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이 높은 곳에. 분당은 수익률, 매매가 상승률 다 1등이네요, 분당. 분당은 지금 도시 이쪽이 다 지금 특별법으로 분당 개발하잖아요. 1기 신도시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것이야 반영이 저는 이제 안 됐다고 보고,
그만큼 분당의 가치는 상당히 제가 예전부터 크다고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분당. 뭐 옛날에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당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분당구, 마포구, 영등포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파구가 강남구보다 더 앞쪽에 있네요. 그렇죠? 서초구는 저 뒤에 있고요. 또 야, 수익률 면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가 수익률 면에서는 그래도 송파가 제일 낫네. 강남구가 서초구가 제일 떨어지고요. 오히려 분당구, 마포구, 영등포구 이런 곳들이 수익률을 가장 크게 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할 점은요. 지금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전세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그 전세로 머문다는 거는 사실은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집을 가지고는 필수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집이 지금 현재 없으면 일단 내 집 장만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 집 장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곳에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내가 사는 곳은 너무 투자 가치를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생각한다면 내 집 장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돼서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여러 가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투자 가치 면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익이 높은 그런 지역들, 수익률이 높았던 12년 동안 그런 지역들을 봐야 된다. 저는 영등포가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이 되네요. 영등포, 서울 3도심 중에 들어가 있는 영등포, 상당히 가치가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올해 시장은 전세가가 계속 상승해서 전세란을 올 하반기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런데다가 전세가가 단순하게 오르면 매매가로 바뀐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지금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2024년도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다가 7월 달에 9,000건 정도를 찍고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6,000건 이렇게 내려오면서 3,000건대를 12월 달까지 계속 3,000건대 3,000 몇백 건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되니까 뭔가 지금 조짐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1월 거래량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1월 거래량은 2월 말, 이번 달 말이 되면 1월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조금씩 3,000건대는 3,000건대였지만 뭐 3,400건에서 3,300건, 3,200건 이렇게 떨어지던 게 1월 거래량이 2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죠.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1월 거래량이 12월 거래량을 조금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거래량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변곡점이 생길 거다. 2월 거래량. 그렇다면은 2월 거래량은 언제 나와요? 3월 말이 되면 나오는데 이때는 4,000건을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그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가가 오른다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내 집 장만을 하던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던 간에 늦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2월 거래량 3월 달까지 종합을 해야 2월 거래량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3월 달이죠. 3월 달에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생겨서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속 거래량 늘어나면서 매매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에도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또 지지난해에도 제가 1월 달에 거래량이 생겼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도 놓치셨던 분들,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로 이전이 되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앞으로 향후 수년간의 화두는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 없어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은 공급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돈이 지금 많이 있어. 한 15억 이상 현금이 있어. 그런 분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15억 이상 현금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그렇죠? 또 어디 있어요? 성동, 이런 소위 중심 지역들이라고 하는데 재건축하는 그런 단지, 재건축 이제 시작하는 단지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15억 이상이 있다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재개발에 투자하세요. 재개발 무조건 지금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재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 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서울과 지방 이런 데의 격차가 지금 매매가 집값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극화가 정말 커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뭘 보고 투자해야 된다? 사업성. 무조건 사업성만 보고 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1, 2억, 1, 2, 3억, 1억대, 2억대, 3억대 이런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20억대, 30억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일하게 재개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좋은 그런 곳들, 여력되는 분들은 재건축 현금으로 사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한번 보세요.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일시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향이에요.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여태까지의 부동산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가 지금 오르는 이런 시기, 그리고 지금 투자 포인트가 타이밍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3월에 병목점이 생긴다. 2월 거래량이 4,000건 이상 4,500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빨리 저질러야 된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